안녕하세요. 이걸블레의 주린이 채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6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 5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밴쿠버 시간이고요. 오늘은 주식시장에 개장을 하지 않는데요. 지금 상반기 정도가 끝났고 하반기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의 지금 프로젝트가 그대로 계속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오늘 영상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말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영상이므로 편한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요. 오늘 그래서 영상을 좀 더 짧게 찍어볼까 하네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표는 제가 매일 영상을 제작할 때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저의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주식들이 다들 성장주 위주의 회사들로 지금 투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앞장도 그렇고 뒷장도 그런데요. 특히 앞장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방향이 조금 큽니다. 어쩔 때는 플러스였다가 또 어쩔 때는 마이너스인 거죠. 이게 성장주는 당연한 흐름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정말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본다면 그런 거 보기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방향으로 투자하는 게 당연히 좋지 않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매일 마이너스 보는 거 힘들죠. 그리고 그렇다고 언젠가는 오른다 라는 생각으로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의 이 프로젝트 중에서 이 한 산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 투자의 방향성이 맞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 전기차 안에서만 제가 6군데 회사의 투자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 게 좋은가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도 조금은 줄일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쉬운 예로 여러분이 휴대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초창기 때 핸드폰은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여러분이 아실만한 회사는 크게 삼성하고 아이폰, 애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땐 지금 사이버 보안으로 빼놓은 블랙베리, 그리고 모토로라, 삼성, LG, 아이폰, 소니 이런 식으로도 더 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회사들이 이런 경쟁 사회에서 다 나가 떨어지고 지금은 크게 두 회사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치면 전기차도 어찌됐건 1등하고 2등이란 게 존재를 하게 될 텐데 그 회사들만 투자를 해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면 좋겠지만 제가 1등이 어떤 회사고 2등이 어떤 회사인지 맞춘다는 건 당연히 힘들겠죠. 그런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이 산업이 괜찮다면 그 산업과 관련된 ETF에 투자하는 것도 조금은 주식장을 보는데 편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방향성도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ETF로 투자하면 분명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건 그 산업이 정말로 발전을 하고 내가 장기로 투자를 한다면 ETF로 투자해서 장기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요. 그리고 이쪽 라이다 같은 회사들을 보면 정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가 아니라 반도체 회사인데 제가 인텔을 라이다에 빼놓은 이유는 인텔에서도 라이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성으로 인텔을 투자를 해서 라이다로 빼놨는데요. 인텔을 빼놓고 나머지 세 회사들은 상장한 지 얼마가 되지 않은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고 이 회사들이 어디와 협력한다 이 한마디만 나오면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오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떨어져요. 참 웃긴 상황인데요. 당연히 이 회사들이 지금 당장 실적이 좋게 나오면 꿈입니다. 테슬라도 10년 동안 마이너스였는데 이 회사들이 상장한 지 1년,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플러스를 원한다? 그건 욕심이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이 회사들이 더 커갈 수 있게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라이다 회사들도 지금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투자한 회사들만 빼놓은 거지 이 외에도 라이다와 관련된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1등, 2등만 살아남는 시대라면 과연 어떤 회사들이 1등하고 2등을 할까요? 제가 투자한 이 회사들 중에서 1등하고 2등이 나오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긴 했으나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이 회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커갈지를 모르는 게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좀 더 편하게 보려면 ETF로 투자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식하게 생각을 하면 좋아, 그러면 내가 투자한 산업 중에서 한 회사만 빼놓고 나머지를 다 매도를 한 다음에 ETF로 가져가야지. 그러면 내가 투자한 개별회사 하나, ETF 하나 이렇게 돼서 만약에 내가 투자한 회사가 좋다면 ETF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 내가 투자한 회사가 좋지 않더라도 다른 회사가 1등, 2등을 차지한다면 내가 투자한 ETF에서 분명히 나올 테니까 그럼 ETF가 낫겠다 라는 식으로도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시간을 두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그를 통해서 투자를 바꾸던지 아니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던지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산업 쪽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 것을 조금은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쪽 오른쪽 핀테크와 관련된 회사들도 지금 제가 세 군데 투자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회사들 또한 스퀘어를 빼놓고는 나머지 두 회사는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설립한 지는 꽤 됐어도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흐름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편이 있는데요. 이쪽과 관련돼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 하나에서만 두고 ETF로 가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 외에 나머지 한 개 혹은 두 개를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움직일 생각은 없습니다. 이 산업 분야가 그래도 나중에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이뤄졌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군데 투자가 이뤄진 회사들은 그래도 성장은 할 거라는 기대와 믿음과 함께 계속 투자를 이뤄갈까 하네요. 뒷장은 앞장에 비해서 조금은 규모가 작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서도 크게 움직일 건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청정에너지는 세 군데 회사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정에너지 나누면은 더 세분하게 나눌 수 있겠죠. 풍력, 조력, 수력, 태양력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쪽 청정에너지는 세 군데 회사에 투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셔야 될 건 청정에너지를 나누려면 더 나눌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묶음식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고 괜찮다는 회사에 이렇게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과 관련돼서도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캐나다 달러로 투자할 회사들에 빼는 거에 대해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ETF가 다 지수와 관련된 ETF입니다. 지수와 관련된 ETF 같은 경우에 조정이 왔을 때 크게 빠지는 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폭적으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멀리 보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조정이 왔을 때 조금 투자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 계속 상승 레일을 펼친다면 분명히 제가 투자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편한 마음으로 시장을 지금은 바라보는 게 저 같은 주린이한테는 옳은 방향성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편하게 주식시장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일단은 계속 지켜보면서 내가 몇 번이고 더 고민을 하고 그리고 조정장 아니면 하락세가 온다면 그때 조금씩 계속 매수라는 방향으로 지금 투자를 해갈까 하네요. 뭐 결과는 나중에 보면 알겠죠. 일단은 저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방향성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걸 만약에 원칙이라 치면은 저는 원칙을 어긋나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 주식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만의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킨다? 당연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아는 상태로 시작했다면 본인의 원칙을 지키고 그대로 투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면서 배운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공부를 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노하우가 쌓이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한테 맞는 저의 원칙이 생길 거고 그때 그 원칙을 계속 지키면서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제가 원칙을 정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또 제가 생각해 놓은 이 방향이 틀리다면 제 잘못이고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저의 방향성과 원칙을 바꿔서 또 다른 원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고 공부하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정 궁금하면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웬만하면 제가 영상을 접근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10년 혹은 20년 후에 저의 결과를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고 10년 있다가 다시 제 유튜브 와서 같이 확인해 보자고요. 주말인 일요일 현재 그렇게 주식시장에 큰 뉴스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밴쿠버 같은 경우에 날씨가 말도 안 되게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위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주말이라고 나가는 건 좋지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웬만하면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그냥 피서를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마치고요. 아시겠지만 저는 월요일날은 영상 쉬고 화요일날 또 다른 주식장과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주말 일요일 다들 잘 보내시고요. 그럼 화요일날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